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부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산참여연대의 양미숙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사무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 크게 세 꼭지입니다. 방금 서울에서 내려온 거죠. 방금. 방금. 네. 쇠가 빠지게, 방금. 네, 쇠가 빠지게 지난주, 이번 주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 일단 좀 한 달 늦춰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박상현 사무처장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대 그 섭지라고 해야 되나? 섭자리. 섭자리. 네, 죄송합니다. 이게 섭- 입구라고 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이기대 입구에 동서 IS가 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 심의가 부산시에서 열렸는데 어쨌든 이것도 조건부로 통과된 거와 관련해서 양민석 청장님이 이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박형준이 요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동남권 투자은행 그리고 뭐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요즘 연일 패국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박형준이 미쳐 날뛰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서울에서 비 오는 가을 속에서도 열심히 그 고리 요기 수명 연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 투쟁을 하고 오셨는데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결과까지 좀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그 이성환 처장이 얘기한 대로 다음 달 10월 23일 날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은 났고요. 그리고 9월 16일 날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7일 날 기자회견 계속 농성을 했고요. 24일까지 농성을 했었습니다. 25일이 원안이 회의가 있던 날이라 그 앞에서는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했고 그 처음 농성을 하던 날 비 엄청 많이 왔는데요. 그렇죠. 그날 오세훈 시장이 네. 한강버스 한강버스. 하다가 실패한 날입니다. 그때 엄청 비 많이 왔는데 어쨌든 그 첫날부터 뭐 하늘이 우는 건지 뭐 도와준 건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고 게시를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했고요. 그 올라가 있으면서 전문가 기자회견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올라가 있으면서 서명도 받았습니다. 1만 서명으로 시작했는데 좀 아쉽게도 5,500만 명 그러니까요. 모여주셔가지고 그래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원안위에도 그래서 전달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이 모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네. 서울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기만 엄청 막 쓰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 수명 연장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서명 막 발품 팔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겨우 5천 명 넘겨가지고 다른 곳에서 서명 받긴 했는데 네. 그 사실 만 명을 해서 만 명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짧은 기간에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모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우리 또 소박하신 박상현 처장님이 그래도 5천 명이라도 감지덕지다. 자, 어쨌든 원안위에서 회의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예상과 다르게 재논의 한 달 뒤에 논의하자고 이야기가 된 건가요? 일단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이게 자기네들이 이거 수명 연장 과정 절차가 그냥 엉망이다라는 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많았죠. 이거. 문제가 많았는데 자기네들도 문제가 많으니 문제가 났습니다. 사실은 원안위 앞에 기자회견 하면서 죽치고 있을 때도 그래도 개그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실은 그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사고관리 계획서를 먼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올려도 것도 개그인데 그렇죠. 문제는 사고관리 계획서 승인이 안 났는데 네. 일단 넘어갑시다 하고 3번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다 재논의를 해가지고 부산시하고 똑같네요. 부산시 시의회랑. 그러니까 부산시가 저도 동의안하고 예산안을 같이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황당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상황을 기자들한테 전달하는데 기자들도 듣다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저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끝이 났고요. 그래서 12월 23일 날 그렇게 어떨 것 10월 같아요? 23일. 10월 23일 10월 23일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고관리 계획서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대사고 반영 안 한 안 문제죠. 되고
뭐 그 사실 국힘 쪽 원안 위원들도 이거 문제지 지적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형 원전인데 왜 기준 잣대를 신형 원전 설비 보강이랑 똑같이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낡은 원전인데 그 기준을 높여야 되는데 신형처럼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중대사고 발생했을 시에 공기인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퍼지는지 이거 왜 50%로 적용하느냐. 전문적으로 들어가네요. 그 95%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사고 위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됐고 어쨌든 그리고 엉망진창이다. 수명 연장을 했을 때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진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성도 떨어지고 사고 위험에 대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사실 인정을 한 건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기 전이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통과됐을 가능성이 지금 많지 않을까요? 원안위 위원장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최원호인가요? 과학기술비서관 했던 분. 그 IAEA의 뭐 무슨 자문관인가 뭐 간으로 갔던 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가열차게 다시 싸워야 된다. 예, 잠깐 전열을 가다듬고 열심히 싸우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 부산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박상현 처장님이 멀리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끝난 한 게 달 아닙니다. 미뤄졌을 뿐이다. 네네 맞습니다. 딜레이 겨우 시키고 왔습니다. 네. 예.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 가보겠습니다. 이기대 네, 이기대하고 항영상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 재밌게 해주십시오. 예, 곧 짧게 집회가 있어서 설명충 하지 마시고. 이기대가 공원이잖아요. 근데 부산시가 거기 또 예술공원을 만든대요. 그 전체 60% 이상을 예술공원을 만든다는데 그 입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또 부산시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부가 어떤 거냐면 네. 대부분 다 거기 들어서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조건부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 그렇죠. 경관.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작년하고 좀 바꿔서 조건부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저번하고는 작년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안을 가져왔는데 그 안이 다 그 들어서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네. 그런 변경안을 가져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높이는 좀 낮췄고 그 동도 좀 줄였는데 물론 조건부 통과했는데 조건부 통과한 것도 뭐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 조건부에 그 이기대 공원과의 좀 이제 조화 뭐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라라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부산시를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네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이제 진행되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지역에 누가 거기에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로 바꿔줬는지 그거는 일단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 용도 변경? 예,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해서 거기가 용도 변경이 되는지. 원래 이제 IS 동서가 그 해상 케이블카를 위해서 주차 부지로 산 땅이거든요. 아 거기가요? 예, 거기가 원래 이제 케이블카가 됐으면 거기 이제 주차장으로 쓸 부지였는데 케이블카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 혹시 네. 말하는 그 케이블카가 이기대에서 이기대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그 근데 케이블카? 아이스 동서가 아시는 것처럼 부산 기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부산에 철저하게 발전을 저해하고 반부산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는지 사실은 이런 기업들 때문에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부산시지만 이런 기업들 때문에 부산이 지금 이 지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 황령산? 예, 황령산 개발하는 것도 부산 업체거든요. 송도 대원버스. 케이블카 개발했던 대원. 업체예요. 예. 근데 그 업체가 송도를 한번 상기해 보시면 뭐 지역 주민도 하고 또 뭐 사회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랬던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초창기에 수입이 좀 컸었는데 통영이나 여수에 비해서 그 시로 환원하는 금액도 거의 작거나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업체를 중심으로 다시 컨소시엄이 항년산을 개발하는데 이거 꼼수예요. 왜 꼼수냐면 전포동에서 황령산 전망대까지 로프웨이를 놓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이용한다냐면 오세훈 시장과 똑같은 거예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겠다. 왜냐하면 전포동에서 황령산 터널을 지나서 대연동 가는 게 너무너무 막히니까 이걸 출퇴근용으로 하겠다 했어요. 그럼 도대체 전망대까지 갔다가 뭐를 타고 지금 또다시 대연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부산 시민한테 갖다 대면서 이거를 추진하겠다 했어요. 근데 물론 지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서 1단계는 승인이 났어요. 그럼 2단계는 뭐냐면 그 전망대에서 다시 부산 시민들의 골칫덩어리였던 황령산 스키돔. 스키돔 있잖아요. 그까지 가는 건데 한 차례 보류됐다가 이번에 통과해서 통과한 조건이 있어. 뭐가 조건부터 붙었냐면 사업의 이익 중에 3%만 원래 이제 사회 환원하기로 했는데 5% 내라. 5%. 예, 그러니까 되게 작은 금액으로 네. 이런 걸 이제 허가해 줬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걸 다 이제 좀 고려해봐야 되죠. 뭐 방송 수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황령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남구, 진구 지역에 사실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쉼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바다도 있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공공재 물론 거기 사유지입니다만은 산이란 것도 다른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민간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아무런 견제 장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설사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건 부산 시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뭔가 제동 장치나 어떤 전제 장치를 달아놔야 되는데 부산시가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했다는 게 심각한 문제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걸로 문화관광 무슨 상품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이용해서 문화관광 상품을 만들지 않고서는 다른 문화관광 상품을 못 만든다는 거야. 이기대나 황령산이나. 그만큼 무능력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 그런 거 없어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지금 역대 최고로 많이 부산 방문하고 있다 뭐 이렇게 100만 넘어 이제 뭐 벌써 심지어 지역의 네. 뭐 언론은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그 덕에 뭐 외국인 말도 안 관광객들 되는 엄청 소리긴 많이 늘었다 막 합니다만, 이딴 예. 이야기 하던데 예. 예. 썸 타서 많이 온 거 아닐까요? 어쨌든 전 부산 되게 좋은 네네네.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연스럽게 혹시 더 하실 이야기 있나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서울에는 오세훈이가 한강버스 때문에 지금 날리면 부산은 박형준이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그 황령산에다가 탑 세운다고 그러고 네. 그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박형준이랑 맞아요. 오세훈이랑 네. 오세훈이가 또 마포링을 만들겠다고 맞아요. 뭐 런던- 그랬던 런던 것처럼 그 예, 링처럼. 런던 아이처럼 예. 황령산이 조금 더 규모가 크긴 하죠. 그 남산 곤돌라보다. 그래서 아, 평균 스테이지 예산은 서울이 훨씬 더 많대요. 그 뭐 조단위인가 뭐 어.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비슷한 그렇게 미쳐 날뛰는 박형준이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동남권 투자은행 공략했다가 투자은행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사로 공사했다. 예, 예. 뭐 약속 공약 파기다. 네네. 그리고 여전히 산업은행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부조직법 통과하고 났더니 해수부 조직 개편안이 안 당겼다. 이렇게 해서 그 또 수산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복수 차관제를 그러니까 해야 복수 된다. 차관제가 한 예. 개는 이제 수산 쪽에 차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네. 누가 보면 윤석열 때 부산의 국회의원이나 박형준이 뭔가 엄청나게 뭘 열심히 한 것처럼 걔들 왜 산업은행이 좀 못 시키고 해수부 부산 못 가져오고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왜 또 복수차관제 해야 된다 뭘 안 한다고 제대로 안 한다 이 난리를 치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얘들 완전히 유체이탈 합법을 쓰고 근데 이제 있거든요. 이제 후보 때 이재명 그 후보가 왔을 때 되게 홀대했지 않습니까? 박형준 시장이 되게 그렇죠. 홀대하고 나서 박형준이 홀대한 홀대를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언론 보도를 했죠. 뭐 우리가 그렇죠. 제안한 거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데. 네. 근데 자기가 삐진 거 아닌가? 그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판 깨고 나온 건 자기인데. 아니 그리고 뭐 대통령도 아닌데 그런 걸 네. 요구한다고 이재명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갑자기 후보인데. 옛날 후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 면담 이후에 되게 이제 좀 악의적인 그런 언론 보도를 많이 많이 했단 했죠. 말이죠. 부산에 관심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조금 무례하거나 결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보면 투자은행이 좋을지 투자공사가 좋을지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나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해수도 빨리 이전해서 뭔가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공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나 이런 게 입장이 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은행을 했을 때 좀 늦어지거나 이래서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늦게 나타나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박형준 시장이 그러면 부산의 입장을 대변해서 뭐 논쟁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요구를 하면 돼요. 그걸 갖다 그냥 언론 보도해서 근데 시민들은
투자공사와 투자은행이 뭐가 다른지 어떤 게 더 유리할지 판단이 안 선단 말이에요. 전문가나 일부 시민 사회는 알지만 그러면 그 어느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도 또 거쳐야 돼요. 자기 의견이 왜 부산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박형준이 자기 페북에다가 쓴 글을 좀 고스란히 다시 돌려줘야 된다. 네, 어떻게 썼나요? 뭐라 그러니까 썼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성숙해져가던 한국의 민주주의를 천박한 민주주의의 내리막길에 페달을 네. 밟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음, 대한민국 국회가 무너졌다 이미. 다수의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이는 입법 독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권력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쓰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사회학과 교수인데 독재의 의미를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윤석열 때문에 뭐 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래서- 탄핵 반대했죠. 박형준 시장이. 예, 탄핵 반대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와 만나서 성명서도 예, 그때 성명서 이름 냈죠. 냈죠. 입장을 예, 예.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뭐 그때 박형준 시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다음에 그 시간이 될 때 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우리가 모시건 수 있을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사람을 초대를 하든지 해서 그 지금 박형준 시장이 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론이나 그 이성환 처장이 유체이탈이라는데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업능력을 유치 못한 거 물론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박형준 시장은 민주당이 법을 통과 안 시켜줘서 그렇다면 그거는 그러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윤석열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든지 아니면 박형준 시장이 민주당 의원과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공약이 윤석열 공약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아니고 그렇죠. 산업은행. 산업은행 근데 그렇죠. 어디다 대고 지금 산업은행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까? 페북에 그 박형준이 그런 말을 썼어요. 수호지심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다 뭐 이런 근데 품성. 왜 LCT를 안 팔고 있는 건 수호지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수호지심을 수호지심을 느껴 못 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초선 때 그랬어요. 보궐선거 때 팔겠다고. 근데 아직까지 안 팔았어요. 그게 수호지심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창피한 거죠. 근데 어디다 대고 좀 수호지심을 이야기합니까? 자, 수호지심을 느껴야 될 사람은 박형준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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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끄면 되죠. 내가 말이